질병은 의사가, 인생은 나 자신만이 고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닥터 운입니다. 자, 오늘은 2020년 12월 5일 토요일입니다. 벌써 12월달 한 주가 지났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한 20거래일, 거의 한 20거래일 정도, 28일날, 29일, 31일날 이제 아마 쉴 거니까 거의 한 7, 8일 정도의 이제 거래일이 남았는데요. 벌써 이제 한 해도 다 갔네요. 그런데 이제 12월 달 되면서 사실 이제 11월 달부터 해갖고 이제 시장은 엄청나게 이제 지수가 이제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지금 만들어주는 모습입니다. 네, 아주 좋은 흐름이죠. 하지만 대형주 위주로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소형주를 갖고 있는 종목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그 11월달 랠리에 크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실 주식은 항상 이제 좋을 수만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중소형주가 좋았을 때는 대형주 쪽이 좀 안 좋았고, 지금처럼 대형주가 좋을 때는 중소형주 쪽이 좀 쉬어간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올라가면 좋겠지만 이 부분은 좋은 종목을 샀다면 시간이 해결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아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주를 돌아보면서 간단하게 뉴스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이제 나온 뉴스인데요. 이제 과기부에서 ICT 표준화 전략 맵 발간하고 디지털 뉴딜과 연계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사실 이제 제가 지난주에 종목 분석 관심 종목 분석하면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전체적인 그 요번 섹터의 큰 흐름을 봤을 때는 디지털 뉴딜 쪽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그쪽에서 이제 관심 있게 봤으면 하는 종목들 소개를 했었죠. 지금 현재 이제 뉴스나 이런 부분에서도 보면 이런 쪽에 있어갖고 뉴스들이 과거에 전기차, 수소차, 그린 뉴딜 관련해갖고 많이 이제 집중돼 있었을 때에 비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린 뉴딜이 이제 집중돼 있다 보니까 디지털 뉴딜이 조금 소외되는 감이 있었는데,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 섹터 순환매가 이제 어느 정도 쉬어가는 국면에 그린 뉴딜이 접어드니까 이제 지금 현재 디지털 뉴딜 쪽이 그 집중적으로 이렇게 뉴스들이 이제 쏟아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냥 제 내피셜입니다. 하지만 지켜보면 되겠죠. 그리고 전자화폐 관련해갖고 이렇게 계속 이슈가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요 앞전에 보면은 비트코인 블록체인 관련해서 비트코인 이런 부분들로 해서 많이 이제 상승을 했죠.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계속적으로 전자화폐 관련해갖고 이슈를 쏟아내는 거는 제가 볼 때 지금은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왔는데, 사람들한테 이제 그 최고점에서 사줄 누군가를 찾는 이제 꼬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거는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국 반도체 관련 기업들 블랙리스트 지정 이런 부분들을 해갖고 이제 계속 무역 전쟁에 관한 부분,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계속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반사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중국 의존도, 수출 의존도가 좀 상당히 많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과연 이게 꼭 좋은 것만으로 볼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중국이 그만큼 이제 견제를 받으면 우리도 약간 이제 피해는 있겠지만, 반대로 중국의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실력 생산 혹은 이제 제품 성능이 떨어진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최고의 이제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가 있으니까 하이닉스랑 그런 쪽이 반사익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뭐 AI 관련해 갖고 뭐 그 외에 뭐 그 시스템 반도체 이런 쪽으로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좀 이슈들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뭐 그냥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이번 섹터는 메모리보다는 시스템 쪽이다 라고 이야기 드렸죠. 하지만 메모리가 안 된다는 거 아니라는 거 그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메모리 쪽은 삼성전자 올라와 버리면은 나머지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시스템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도 이제 초격차 전략을 이제 계속적으로 TSMC를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에 투자나 이런 부분 그 더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들도 같이 그거 저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돼지열병 관련 하고 조류독감 관련해 갖고 이런 부분들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요 이야기는 아마 10월달, 11월달부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너무 조용하다. 원래 지금 현재 이 철에는 조류독감이나 이런 부분, 구제역이나 이런 부분 항상 이제 있었던 부분으로 하고 테마가 이때 좀 움직였는데 너무 조용하다고 이야기 드렸죠. 그런데 그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런 부분이 서서히 이제 뉴스거리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슬슬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예, 이제 크게 지금 현재 코로나에 이제 묻혀 있어 갖고 부각이 안 됐다는 그런 걸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뭐예요? 예, 이제 우리한테 신호를 주는 거죠. 이쪽도 한번 그 상승 랠리를 뽑을 수 있겠구나. 예, 근데 뭐 이쪽 관련해 갖고는 백신이랑 뭐 돼지열병이나 이런 쪽, 뭐 조류독감 이런 쪽은 백신이랑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료 관련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무튼 뭐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뭐 수산 쪽들 같이 보시면 되겠죠. 예. 뭐 지금 먼저 출발하고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 있다면 그런 종목들은 제쳐두시고 아직 덜 올라가는 종목들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제 내년부터 들어오는데 그 재무장관의 지명을 자네 델런 예전 전 그 F 그 연준 이제 의장이죠. 아무튼 뭐 이분이 그 된다고 그 지정했다는 이런 부분으로 해갖고 시장은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 사람의 행적을 쫓아가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예, 바이든 정부가 들어온다 해도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뉴스가 나왔는데요.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부분 바로 이제 철회를 안 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사실 뭐 대통령이 바뀐다 해서 친중적 성향이 좀 있다고 지금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바이든 그 이제 곧 이제 대통령 될 사람이 하지만 전체적인 시대적인 패러다임상 그 중국이 이때까지 이제 전 세계 1위 패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에 도전하는 미국이 이렇게 패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에 도전하는 중국을 가만 놔둘 수는 없죠. 대통령은 언제든지 바뀌니까. 예, 미국의 나라는 바뀌진 않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서로 이제 이익이 되는 부분, 미국에서 이익이 되는 부분을 취하면 취했지 쉽게 이렇게 풀어주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전기차 플랫폼 현대차에서 이제 그 모델 전기차 모델을 이제 뭐 이렇게 뉴스에서 소개를 했는데요. 딱 요거 보면 이제 예전에 우리 이제 미니카 기억나세요? 예, 어릴 때 보면은 막 그 배터리 넣어갖고 이제 하는 그런 미니카 딱 떠오르더라고요. 예, 그때 참 이런 그 전기로 움직이는 모터로 움직이는 이 미니카가 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 타게 되는 대형 차로 변할지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게 현실이 됐네요. 자, 아무튼 뭐 이런 부분이 이제 계속적으로 부각이 된다면은 뭐겠어요? 내연기관 차는 점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겠죠. 하지만 당장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만약에 내연기관 차 중에서 거기에 관련된 이제 뭐 엔진이라든지 중요 부품 있죠. 그런 쪽을 뭐 뭐 개발하고 투자하는 회사들이 새로운 이제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변화를 안 주면은 도태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알아두시고 만약에 이제 자기 종목이 그런 쪽에 있다면은
잘 관찰하셨다가 그 무슨 문제가 보이면은 즉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파운드리 격차, 이거는 뭐 아까 전에 월요일날 이야기했는 거고요. 삼성전자는 당연히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왕이면은 우리나라가 뭐 잘 되기 위해서는 삼성이 잘 되는 게 좋겠죠. 이왕이면 이런 부분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말 뜻을 잘 이해했어야 돼요. 이거 되는 건 중요하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당연히 투자가 필요하겠죠. 투자가 필요하면 어떤 쪽이 좋아질까? 이렇게 연결 지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 당연히 이렇게 삼성이 뭐 잘 되면 좋겠죠, 이런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이제 요거 통과가 됐고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예산안 가갖고 핵심 내용들, 내년에 뭐 전기차, 뭐 4차 산업, 뭐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뭐 지방 뭐 성장형 뭐 뉴딜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 쪽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투자 예산이 들어가고 언제부터 집행이 될지에 대한 이제 만약에 코멘트가 나왔다면 그런 부분이 투자에 이제 좀 참고를 하면 내가 어떤 종목을 시기적으로 이렇게 그 매수를 하면 좋을까에 대한 전략이 서겠죠. 그런 부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알령 해제 뭐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게임 쪽에 이렇게 한알령이 해제됐죠. 이것도 뭐 여러 사람들의 이제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아무튼 이걸로 인해서 뭐 더 이제 그 우리나라랑 중국 관계가 더 좋아지겠다, 이런 부분으로 저는 이제 보는 것보다는 서로 이제 이렇게 해놓으니까 자기가 취할 이득이 뭔가 이제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갖고 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 이렇게 풀어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어찌됐든 아직까지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뭐 세계 이제 땅덩이나 뭐 인구수로 봤을 때는 강력한 그 국가일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예전 과거 우리 80년대 일본 막 뺏겨서 하던 그런 시대에 있기 때문에 뭔가 자기들이 더 나은 뭔가를 그 외부에 보이기 위해서는 자기보다 더 나은 뭔가를 또 뺏겨서 모방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대가 많이 예전 80년대처럼 아직까지 뭐 못 사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시대가 첨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뺏기는 것도 첨단으로 빨리빨리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시대적인 부분에 맞춰갖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갖고 그런 따라오는 부분도 시간이 단축됐다. 근데 그런 부분을 이런 예를 들면 이제 게임 이것만 봐도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게임만 그럴까라고. 마이크론 이제 공장 정전으로 인해서 이제 대만 공장 1시간 정전됐죠. 그래서 이제 디램 가격이 다 디램 만드는 이제 회사들에 대한 이제 주가가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건 당연히 이제 그 내용만 봤을 때 악재인데, 또 다르게 해석했을 경우에는 한번 꼬아서 생각하면, 역발상으로 생각하면은 뭐야, 지금 앞으로 내년에 이제 4차 산업 관련해 갖고는 이제 반도체 쪽이 수요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저렇게 이제 1시간이지만 정전됐다는 것은 뭐예요?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이래서 올라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신고가를 달리고 있죠. 우리나라처럼. 근데 우리나라보다는 좀 그 상승 탄력이 조금 그한데, 사실 다르게 생각하면은 미국이 먼저 달려주고 지금 잠시 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환율이든 뭐든 이런 거 기타 등등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외국계 자금이 돌아서 이렇게 랠리를 펼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 쉽게 말하면 코스닥이 오를 때는 그 중소형주 오를 때는 대형주 잘 안 오르고, 대형주 오를 때는 코스닥 중소형주 안 오르고, 이거랑 비슷한 이치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세상 최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코로나 확진자들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죠. 뭐 하루에도 20만 명씩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부양책들 지금 빨리 뭐 되니 안 되니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서 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흐름이 넘어왔는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장에 바로 반영되는 게 아닌가. 지금 시장은 확실하게 이제
많은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고 시장의 불안 요소들로 인해서 빠지려는 심리가 강한 게 아니고 조금만 빠지면은 저가 매수에 대한 이제 심리가 많이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오히려 악재가 있으면은 매수세가 들어온 부분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에 있어 갖고는 제한적이고, 상승에 대한 부분에 있어 갖고는 약간의 호재만 있어도 탄력을 받아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이제 대세 상승장의 이제 하나의 심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네. 뭐 이거는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하고 반도체 이런 쪽 블랙리스트 포함 이런 거 뭐 아까도 이야기했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하루에 20만 명 이렇게,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막 증가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런 부분은 끝나야지 끝납니다. 하지만 많이 증가한다고 해서 이제 3월달 같은 폭락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그 내성이 생기고, 이제 뭐 백신이니 치료제니 이런 부분 계속 이야기 나오고, 그런 부분에 서 갖고 이제 검증만 된다면은 이게 이제 사람들의 불안 심리는 완전히 종식될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너무 급하게 뭐든지 서둘렀기 때문에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 급하게 나온 백신에 대한 이 신뢰성 문제 때문에 주춤하는 것 뿐이지, 그게 이제 만약에 나와서 어떻게 됐든 누군가는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한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 약간의 부작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큰 몸에 이제 위해가 그 부작용이 신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몸에 이제 남아서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일시적인 거라면 그때부터는 사람들 심리도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뉴스 이거 중요하죠. 우리나라 계속 이제 뭐 2,700 돌파, 세계 증시에서 이제 가장 핫하다. 이게 지금 요런 부분들이 이제 뉴스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강하게 이제 코멘트 되고 되면 될수록 증시 자금은 계속적으로 유입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장은 더 강력한 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 유동성의 힘이 더 강력해진다는 부분 아셔야 되고, 코로나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내년도 예산에 3차 추경 3차 이제 부양책 관련해갖고 이제 뭐 다 같이 됐는 거 아시죠? 3조 정도 이렇게. 그게 뭐 어찌됐든 간에 누가 되든 집행이 될 거예요. 예산안에 포함돼갖고 아예 승인이 났으니까.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예요? 여전히 돈을 풀고 있다는 게 핵심인 겁니다. 자, 오늘 이제 한 주를 돌아보면서 뭐 참고해야 될 만한 뉴스들이나 이런 부분 같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요. 중요한 건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 뉴스는 내한테 이제 내기에 들렸을 때는 이 뉴스는 고급 정보가 아니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고요. 하지만 이 정보들이 어찌됐든 간에 이제 내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고급 정보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스스로가 이제 지금 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이런 걸 갖고 시장에 접목시키는지에 대해서 은연중에 조금씩 오픈을 했죠. 그런 부분을 꼼꼼히 한번 체크해 보다 보면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이런 뉴스들로 해서 시장에 순환매적으로 돌아가는 이 섹터들 잡아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관심 종목들 요번 주에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뭐 삼성 SDS는 지금 뭐 그냥 그저 그렇고요. 칩셋 미디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아직 그저 그런데, 그 외에 이제 반도체 쪽 뭐 장비나 소재 쪽 하면서 이야기 드렸는데 그런 종목들은 괜찮은 흐름이 나오고, 그리고 뭐 보안 관련주들 이야기 드렸었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미넨지라든지 아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야기했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작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뭐 하루 이틀 올랐다 해서 그것이 이제 끝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가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부분 아셨으면 좋겠고요. 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아직까지 이제 자동차 쪽에 지금 자율주행이 상당히 이제 9월달
뭐 10월달 계속적으로 이야기 나왔지만 제대로 된 큰 상승이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따지고 보면은 만도나 이런 부분들, 예, 전기차 관련 자율주행 관련해 갖고도 이제 중요한 그 한 대장주격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것들이 상당한 이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 외에 부수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예, 쫄따구들이 아직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대표적으로 제가 저번에 이야기 드렸던 종목 중에 팅크웨어 같은 경우에도, 예, 뭐 아무튼 그 자율주행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부분, 예, 확실히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 뭐 중요한 거는 계속적으로 뉴스나 이런 거 보면 갑자기 없던 그 조용했던 쪽 섹터들이 막 갑자기 이렇게 막 이제 이슈가 많이 된다면 그쪽 섹터들이 움직임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접하는 데 있어 갖고 뉴스를 제일 많이 접하기 때문에 그 뉴스를 보고 사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일 핫한 게 뭐예요? 당연히 삼성전자겠죠. 예.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예. 딴 거 없습니다. 당연히 삼성전자가, 예, 핫하니까 거기에 관련 뉴스들 막 지금 막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지수가 같이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이렇게 올라올 때는 중소형주들은, 예, 힘을 못 받습니다. 그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이유는 당연하죠. 뭐 이거를 끌어당겨 갖고 올리기 위해서는 그만 엄청난 자금이 필요한데 그 자금을 삼성전자에 쏟아붓기도 벅찬데 중소형주나 기타 여타 다른 종목을, 예, 같이 땡겨 올린다. 그건 사실 좀, 예, 많이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예, 당연한 그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들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어차피 좋은 종목을 샀으면 오히려 이제 지금의 이제 이 그 코스피의 상승 랠리가 다음번에 코스피가 이제 잠시 쉬어갈 때,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 이제 코로나 이후에 삼성전자 정말 못 갔죠. 직전 고점도 못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최소한 이제 3월달부터 해갖고 이제 10월달까지 한 8개월 정도 그 고점을 못 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박스권 안에 갇혀갖고 이렇게 옆으로 횡보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옆으로 쉬어줬다는 거, 조정을 받았다고 보시면은 이 기간 동안 어떻게 됐어요? 중소형주들 엄청나게 날라갔죠. 뭐 대표적으로 지수 보면 알잖아요. 예, 고점 대비 어떻게 돼요? 코스닥 중소형주들, 예, 뭐 이게 그 당연히 이제 뭐 제약바이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이렇게 큰 상승을 만들어 줬겠지만 그 제약바이오만 갖고 이렇게 큰 상승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 외에 곁다리 이제 중소형주들, 성장주들 이런 부분들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상승을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정도 올라왔으면, 코스닥이 이 정도 한 8개월 정도 올라왔으면 어떻게 쉬어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이제 지금 랠리를 뽑는데, 그렇다고 해서 코스닥이 못 올라가는 건 아니죠. 예, 지수는 올라간다. 왜? 이제 아직까지 코로나가 안 끝났기 때문에 코스닥에 시가총액 상위주에 많이 포진해 있는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면은 지수는 올라간다. 하지만 어떻게 돼요? 요 흐름이 멈춰갖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쉬어가는 타이밍이 와서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못 올라갔던 산업 섹터별로에 대한 이제 중소형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뭐 내년 1월달에 나올지 2월달에 나올지는 몰라요. 하지만 내가 지금 현재 이 이제 코스피 이제 랠리에 내가 이제 같이 이렇게 동조를 못한다 하더라도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만약에 회사가 뭐 나빠서 빠지는 거 아니라면 최소한 이제 이 정도의 상승률을 따라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 꾸역꾸역 이렇게 상승은 해주든지 아니면 꾸역꾸역 이제 옆으로 기간 조정을 주든지, 이 둘 중의 모습, 이런 둘 중의 모습만 나온다면은 1번 아까 제가 꾸역꾸역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거 추세적으로, 2번 이제 옆으로 그냥 횡보해 주는 거, 요 두 가지 모습만 나온다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이제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어떻게 빠지고 있다. 그러면 그 종목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뭐 너무 많이 올랐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관련 이제 섹터의 이제 그 테마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 그걸 눈치 못 채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예, 항상 이야기하는 이런 뉴스들로
내 나름대로 이제 판별해내는 그런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예. 정보라는 거는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내한테 엄청난 그 시너지를 갖게끔 해주고, 반대로 제대로 못했을 때는 거기에 속아서 엄청난 손실을 입게끔 하는 게 이 주식 시장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이렇게 한 주를 지나서 마무리하는 영상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